정산된 걸로만 보면은 많으면 한 7, 800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3, 400 정도? 세상의 모든 직업을 알아보는 시간 월급 2개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저는 가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우리가 모든 국민이 다 그 카카오톡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카톡에서 글자보다 이모티콘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대답 대신에 그냥 그거 나타내는 이모티콘 하나 올려주고 이렇게. 저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많이 쓰지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지나가면서 바라본 수많은 이미지들,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미지들을 이 아이패드 하나로 다 작업을 해가지고 멋지게 만들어내시는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아이패드 드로잉 전문가 봄봄 팩토리님입니다. 팩토리님, 우리 구독자분들께 간단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6년차 프로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봄봄 팩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벌써 6년 차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꽤 어쨌든 이쪽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아이패드 드로잉이라는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캐리커처로 처음 부업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그때는 그럼 회사원이었나요? 네, 회사를 다니는 중에 일단은 회사가 다니기 싫어서 회사가 다니기 싫었다가 가장 큰 결심의 요소였고 근데 어떻게 하면 그때 한창 제가 회사를 다니던 그 시절에 디지털 노마드라는 단어가 되게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한참 떴었죠, 그 단어가. 그래서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먼저 노트북을 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그림으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정말 우연히 이제 지인이 저한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너가 그린 거를 한번 블로그나 어디를 올려봐라 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디지털 드로잉 작업을 못하던 시절이었고 그냥 종이에 그리던 그림을 한번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걸 보고 어디서 이제 아마추어 작가들의 전시회에 이제 초청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처음에 그냥 내가 이렇게 내 그림으로 작가가 될 수 있나 싶었는데 친구가 옆에서 자기를 그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캐리커처를 그려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이제 친구한테 돈을 받고 그림을 그려주면서 전시회에 나갈 때 그냥 그림만 낸 게 아니라 그 전시에 필요한 그림을 다시 새로 그리기 위해서 상품화를 한번 시켰었어요. 그래서 폰 케이스에 제 그림을 넣어서 개인 그냥 제가 제 돈 주고 주문을 해서 그걸로 한번 나갔다가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어 달라는 친구의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가족들을 들어달라고. 그래서 그거 그린 거를 또 한번 인스타에 올렸더니 어떤 커플이 연락이 와서 자기 커플을 그려달라. 그거 그려서 우리 핸드폰 케이스 쓰고 싶다. 예를 들면은 케이스를 만들어 달라고. 또 케이스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내 얼굴을 넣어가지고. 그쵸. 그래서 캐리커처로 시작하면서 좋은 게 캐리커처를 액자나 뭐 폰케이스나 이런 거기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좀 더 사람들이 좀 상품성을 느끼고 사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캐리커처로 시작을 해서 캐리커처는 그냥 부업이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크몽이란 걸 알게 돼서 또 캐리커처 관련된 거 올렸더니 전혀 캐리커처랑 다른 일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회사에서는 제가 사실 퇴사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언제 퇴사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었고 내가 뭐 퇴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퇴사를 하면서 퇴사한 김에 프리랜서를 해보자. 그러면 아이패드 이제 드로잉이라고 하면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그림 그리는 거, 이미지, 뭐 캐리커처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개인한테 캐리커처를 먼저 받아서 시작을 했었고 그걸로 뭐 핸드폰 케이스도 만들어보고 엽서도 만들어보고 하다가 점점 이제 회사에서 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회사에서 다양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웹툰 하나로 좀 굳혀서 홍보 웹툰 위주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홍보 웹툰을 작업해 주시는 게 가장 메인 영역이 된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캐릭터를 만들기도 하고 웹툰을 만들기도 하고 인스타툰, 홍보툰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이렇게 작업량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 회사에서 어떤 우리 회사에 맞는 웹툰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보통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웹툰으로 기준을 잡으면 10컷이면 저는 일주일 정도를 잡아요. 10컷에 일주일 정도? 그래서 중간에 피드백도 필요하고 하니까 스케치 한번 하고 피드백 받고 선채색하고 최종 피드백 받고 이렇게 조금 사실 저희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서 도대체 얼마나 버는지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더 삶이 괜찮으신지 어떤가요 실제로? 제가 매출로 따지면은 사실 의뢰가 들어온 날이 매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달이. 근데 실제로 정산되는 거는 기업들이 이제 선 입금을 해주기도 하지만 보통 그런 거 다 끝나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라서 매출로 따지면 월 1,000만 원을 한 번 찍어봤고요. 월 1,000만 원? 그 이후로 이제 입금된 걸로만 정산된 걸로만 보면
그러면은 많으면 한 7, 800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3, 400 정도? 3, 400 정도? 근데 이 매출이라고 또 어떻게 보면 작가님은 실제로 작가님이 다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니까 저는 나가는 돈이 없고 그쵸, 매출이 꼴 나의 수입이다라고 이렇게 비용이 하나도 없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아요. 무자본 창업이죠. 근데 회사 다니면 저희가 보통 뭐 9 to 6라 그래가지고 일정한 시간을 딱 이렇게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프리랜서 형태니까 꼭 그게 정확히 계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루에 뭐 일하는 시간이나 어떤 강도는 어떤 것 같아요? 작업하는 시간만 따지면 한 2-3시간 하루에? 네, 외주에만 쓰는 시간 외주에만? 네, 나머지는 이제 또 혼자서 이모티콘도 준비하고 뭐 다른 것도 그러면 작업이 들어오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내가 뭔가 또 생산해내기 위해서 또 준비를 그쵸. 뭐 초반에는 근데 시간을 되게 많이 투자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웹툰도 이제 와서 좀 익숙해진 것도 있었고 처음에 이걸 잘 쓰지 못했었으니까 패드를? 네, 패드가 좀 어렵고 패드가 없었던 시절에는 그냥 그 타블렛으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의 시간이 좀 있었고 이제 지금 이제 6년 차니까 가장 이제 숙달된 형태로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사실은 그런 게 궁금해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으면 작업 우리가 계속 들어오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 마케팅과 뭐 세일즈 하기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따로 하고 계신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참 이게 좋은 점이지 안 좋은 점이요. 제가 마케팅을 따로 하지 않는데 이렇게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마케팅이 되게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일단 들어왔으니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저한테 떨어진 숙제는 그거예요. 이제 그거에 안주하지 말고 나만의 이제 좀 마케팅 해보자. 마케팅도 제대로 해보고 브랜딩도 해보자. 팩토리님 봤을 때 본인만 나는 이건 정말 내가 장점인 것 같다, 좀 다르다 하는 차별점이 있을까요? 저는 좀 처음에 제가 작가로 접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작가로 접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 이제 그림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기 그림체를 찾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 자기 뭐 인스타 계정을 키우는 게 먼저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림을 먼저 만들고 이거를 올려서 그때 일이 들어오면 이렇게 좀 멀리까지 생각을 하시는데 내 포트폴리오를 먼저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저는 처음에 일단은 이제 그 아까 혹시 말씀드렸던 카페에서 일을 보다가 이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은 일단 먼저 보내서 할 수 있겠다라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나한테 의뢰가 안 들어오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작업을 찾아가지고 어떤 의뢰가 떨어지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조금 맞아요. 신입사원처럼 그냥 다 할 수 있는 자세로 이렇게 임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특히 이제 뭐 본업도 마찬가지지만 부업을 생각할 때 항상 저도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뭔가 내가 많은 준비와 경험이 있어야지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미루게 되고 아니면 뭐 좀 더 배우고 해야지 아니면 뭐 돈을 좀 더 많이 모으고 해야지 근데 하다 보면 계속 나는 바쁘게 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밀리는 거잖아요. 근데 먼저 이렇게 내가 엄청 완성된 형태가 아니더라도 시작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 개인적으로 정말 이 미술이라는 분야에 너무 이게 취약한 사람인데 저희가 그냥 어렸을 때 보면 그냥 뭐 이렇게 종이에다 그리는 게 가장 흔했잖아요. 근데 이거 종이에 그리는 것과 그럼 이게 패드로 그리는 게 뭐 이렇게 다른 점들이 있어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네. 근데 미술 시간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노트에 이제 연필로 낙서하는 게 좋았지 물감을 쓰고 막 오래 걸리는 뭔가 장비가 그 재료들 나한테 필요하고 실제로 미술 하려면 그리고 그게 한 번 그리면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미술은. 그게 되게 쉬웠어요. 근데 이제 디지털 드로잉을 접하고 되게 신세계였던 게 무한 수정이 가능하고 일단 그게 가장 크게 다르겠구나. 그쵸. 내가 종이 하면 물감 한 번 쓴 거 이렇게 어떻게 다시 할 수도 없는 건데 맞아요. 여기는 그렸다 지웠다 무한 반복할 수 있고 되게 한 번 익숙해지고 나면은 엄청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능력보다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가능하다면 저희가 오늘 한번 이 작가님에게 잠깐 이렇게 어떻게 드로잉 하는지 한번 같이 실습도 해보고 배워보고 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도 오늘 이 패드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왔거든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이거를? 먼저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어플을 준비해 주시고요. 프로크리에이트를 먼저 열어주시고 일단은 그림을 그리려면 종이랑 펜이랑 지우개가 있어야겠죠. 펜이 필요한데 펜은 여기 있고 여기에 종이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로. 종이를 그럼 추가를 해볼게요. 새로운 종이를 이걸로 새로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를 눌러서 가장 인스타툰을 기준으로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한번 제가 그릴 수 있는 수준에서 아주 멋있는 작품이 이제 탄생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그림을 그려볼까요, 우리가? 피치를 한번 그려볼게요. 스케치를 먼저 간단하게 연필로 동그란
미를 먼저 그려주시고 여기가 뾰족해야 되니까 만두처럼 꼭다리를 나오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 얼굴의 중심선을 잡아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 몸통이 한 요 정도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팔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해주시고 다리까지 이렇게 눈 벌써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눈이 되게 크네요. 그리고 볼터치 이렇게 살짝. 그 다음에 스케치가 끝났으면 이 스케치 레이어를 불투명하게 해주고 레이어에서 아까 드렸던 드라이 잉크로 얼굴을 들고 있는. 네, 저는 좀 몸이 아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를 또 만들어서 이거는 채색 레이어로 쓸 거예요. 그래서 선 밑에다가 가져다 주시고 스케치 레이어는 이 체크 표시를 풀면 빈 레이어 있죠? 거기에다가 색깔을 핑크색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먼저 따라서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드래그해서 요 안에 넣어주시면은 채워주기. 이렇게 볼터치도 하나 해주면 귀여울 것 같아요. 짠. 오. 네,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완성이에요. 쭈는 한번 작업한 과정을 보여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러프 스케치.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이게 피드백을 받으면 승인이 되면 원래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한번 이제 먼저 보여주는 거구나 고객사한테. 그렇죠. 이렇게 할 거다 해보겠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스케치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리고 채색을 한다. 이렇게 들어가. 네. 자, 우리가 저희가 짧게 이제 아이패드로 한번 실습까지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사실은 이제 독자분 입장에서 가장 처음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 캐리커처로 시작을 캐리커처로, 했었어요. 네. 그래서 캐리커처가 가장 쉽고 접근하기 쉽고 해보기도 좀 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크몽이나 여러 사이트에서 보면은 이제 본인의 캐리커처를 그려드립니다 하는 것들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특별히 그런 뭐 어떤 자격이 돼야 되거나 뭐 그런 것들 없어도 내가 한번 이렇게 올려볼 수 있는 건가요? 나의 프로필을? 그렇죠. 이렇게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엄청나게 이게 막 머리가 무겁거나 막 고도의 뭔가가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시작해보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것도 궁금해요. 예를 들면 그렇게 뭐 개인이나 기업한테 의뢰를 받을 수도 있고 아까 이제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스스로 어떤 컨텐츠를 이제 생산해가지고 그거를 뭐 카카오톡 이모티콘에 뭐 승인 요청을 해본다든지 이런 형태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어떤 레벨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그거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제 입장에서는 그쪽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다. 왜냐면 돈이 들어와야 일이 되는데 그렇죠. 일단 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 내게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건데 또 그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니까. 맞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외주로 돈을 벌면서 내가 안정적인 상황이 됐을 때 이제 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때 카카오톡 해봐야지 하고 스텝이.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되게 꿀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부터 사실 시작해야 될지도 저희가 판단이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가장 조금 내가 노력 대비 성과를 바로 낼 수 있는 것부터 맞아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네? 이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 작가님께서는 캐리커처나 내가 간단하게 개인한테 의뢰를 받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보자 라고 아이패드로 일을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아이패드가 익숙해지는 게 가장 먼저인 거죠. 저도 뭐 이모티콘 만드는 법을 배운다던가 뭔가를 따로 하지 않았는데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제대로 배워놔도 캐리커처 만들 수도 있고 웹툰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 하나만 해도 일단은 내가 생활하고 뭔가 수입을 올리는 데는 정말 충분한 사실 직장인 이상으로 또 이렇게 수입을 버는 가능할 것 같아서 오늘 이걸 보고 한번 해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정말 패드에서 직접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해보고 올리는 것까지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본 팩토리님처럼 부업으로 시작해서 꼭 아이패드에 드로잉이 어떤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